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오늘부터 청원 게시판을 운영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벤치마킹한 건데 교육청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에 한 달 안에 시민 10,000명 이상 혹은 학생 1,000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조희연 교육감이 직접 답변을 내놓는 방식입니다. 서울 교육과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등장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8월 1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성북구 장외 14구역 재개발 여부를 결정하는 찬반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주민 절반이 재개발에 찬성하지 않으면 해제됩니다. 서대문구 의회가 의정 모니터링단을 구성한 가운데 주민들은 의회 홍보뿐만 아니라 견제와 감시 기능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상권의 빈 점포가 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관광객 감소 등으로 중대 형상가 10곳 중 한 곳은 비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 잠실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거실 에어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위 뉴타운 15개 구역 중 6곳이 개발이 해제된 데 이어 추가로 한 곳이 재개발 여부를 놓고 주민 찬반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재개발을 찬성하는 주민과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주택가 골목마다 붙여진 벽보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재개발을 찬성한다, 재개발을 반대한다, 엇갈린 주장이 경쟁하듯 붙어 있습니다. 장위 14구역의 재개발 여부를 두고 다시 한번 주민 찬반 투표가 시작되면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 지난해 말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재개발 반대에 동의하면서 직권 해제 대상이 됐고 마지막 절차로 지난 3일부터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위 14구역 조합원 1,400여 명이 투표 대상이며 우편물을 통해 45일간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전체 조합원 중 50% 이상이 찬성에 투표하지 않으면 장위 14구역은 개발이 해제됩니다. 서울시 전문가 검토회의 거치고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받아가지고 주민의견 조사 대상 구역이 통보가 됩니다. 그 주민의견 조사를 당초에 45일간 계획했을 때 참여율 75%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을 연장하는 조건이 있고요. 찬반 투표가 시작되면서 찬성과 반대,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소방도로조차 없는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개발이 필요하다는 찬성 측과 원주민 대다수가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이곳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그래서 만약에 정비가 해제된다면 이정으로 종상한 그 지역이 다시 1종 4층으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4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위 14구역은 종전자산 평가 금액 1억 내외인 빌라 등 소유자가 이제 3분의 2가 됩니다. 이 사람은 원천적으로 아파트에 입주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장위 뉴타운 안에서 주민 찬반 투표가 4번 진행됐고 그 결과 찬성표가 50%를 넘지 않아 4곳 모두 개발이 해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장위 뉴타운 일부 구역에서 수억 원대의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등 개발 호재가 잇따르고 있어 주민 투표 결과를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서대문구 의회가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주민 모니터링단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는데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구의회의 홍보뿐만 아니라 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까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보도에 오신영 기자입니다. 의정 모니터링단 구성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 서대문구 의회가 모니터링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에 앞서 보다 많은 구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한 겁니다. 의정 모니터단 구성을 한다면 구정에 주민의 목소리, 구민의 목소리를 더 담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조례를 생각하게 됐고. 이날 논의된 내용은 모니터링단의 자격 요건과 구성 요건, 평가 항목 등 모두 4가지 항목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선 자격 요건으로 서대문구에서의 거주 기간과 모니터링 요원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모니터링단의 활동 목적에 대해서는 의회와 주민들 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의회가 제시한 모니터링단의 활동은 구의원들의 활동을 다른 주민에게 전파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의회에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모니터링단이라는 의미에 맞게 구의원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함께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구의회는 감시와 견제의 역할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했는데 결국은 고쳐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뭐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면 그 다음에 주민들이 계속 이것을 개심해서 하고 이것이 계속 지속 가능한 이 모니터단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의구점은 들어요. 오셨던 우리 주민들께서는 홍보 아니냐 하는데 과연 구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조차 또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요. 구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좀 알리고 싶고 또 알리다 보면 이것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라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활동의 방향에서부터 서로 간 의견차가 나뉘었던 주민간담회. 서대문구 의회는 이날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초안을 만들어 이달 내로 2차 주민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대도시가 늘면서 이웃과의 교류도 이 동네에 대한 관심도 함께 줄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이웃 간의 교류를 통해 마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마을 자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소통, 나눔, 힐링, 줄여서 소나힐. 지난 2013년 동네 이웃끼리 시작한 소모임 소나힐은 동네 의제를 토론해 화단을 놓아 깨끗한 골목을 만드는 등 동네의 작은 변화를 이끌고 직접 키운 옥상 텃밭의 채소와 정성으로 만든 갖가지 장으로 어려운 이웃과 반찬도 나누는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여러 사람을 알게 돼서 첫째 좋았고요. 그리고 첫째는 이제 장을 우리 손으로 담가 먹는다는 게 두 번째로 좋았고, 그리고 또 그걸 담아서 또 이웃과 이렇게 나눠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중구의 한 주민센터에서는 엄마들이 천연 화장품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강사도 배우는 사람들도 모두 주민들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모임이지만 취미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잘 모르던 이웃과 자연스레 가까워집니다. 우선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낯선 사람들하고 금방 또 친구가 되잖아요. 요즘에 이웃이어도 알고 지내지 못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더 알게 되고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나 아이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할 거예요. 나눠드리면서. 이렇게 동네 사람들끼리 교류하며 마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구가 마을 소모임 50개를 지원합니다. 일상 속 취미를 공유하는 것부터 공동 육아와 나눔 활동까지 그 분야도 다양합니다. 일상 속 소모임을 통해 마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연스레 주민자치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동네 안에서 소모임이 점점 성장하고 확대되고 확장되면서 결국은 이제 그 이후에 어느 일정 시점에 도달하면 그분들이 동네에서 주민자치를 생활정치로 이렇게 잘 풀어나가겠죠. 그래서 주민자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약간 마중물 역할의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동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요즘 마을 소모임이 주민자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어릴 적 이 종이배를 크게 만들면 사람이 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상상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각 한강에서는 엉뚱한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대회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종이배 경주대회가 조금 전부터 경주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송지연 기자. 네, 저는 지금 잠실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일정상으로는 11시부터 첫 경기가 시작된다고 알고 있는데 종이배들은 출발했습니까? 네, 아쉽게도 아직까지 종이배가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종이배가 경주를 펼칠 예정인데요. 이 한강에서 열리는 종이배 대회는 201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직접 골판지 등을 활용해서 종이배를 만들고 만든 배를 활용해서 속도를 겨루는 종이배 경주대회인데요. 모두 400팀을 선착순으로 모집했는데 인기가 많아져 올해는 표가 매진됐고 마니아층도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종이배 타고 있는 모습을 이 생방송으로 볼 수 있을까 많이 기대를 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이번 경기도 진지하게 매진됐군요.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참가합니까? 네, 각 레이스당 30팀 정도가 참여를 하는데요.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400팀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예. 이른 아침부터 가족 단위 또 친구 단위가 나와서 이곳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데 배를 만들고 계신 분 직접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배를 열심히 만들고 계신데 오늘 이 경주 대회에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셨나요? 친구들이 프랑스에서 한국에 한 달 반 동안 놀러 왔는데요.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조금 특별하게 시원한 데서 재밌는 경험을 해주고 싶어서 여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종이 위에 이렇게 랩을 씌우고 계신데 과연 이 종이배가 뜰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제기가 되거든요. 어떻게 배를 만들고 계신가요? 저희는 종이를 비닐이나 테이프로 꽉꽉 감싸서 이제 물이 안 들어가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안에 공기를 많이 넣어서 더 잘 뜰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나름의 전략까지 세워서 열심히 만들고 계신데 오늘 몇 등 정도 하실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저희는 전문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상이나 인기상 노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꼭 좋은 성적 거두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색적이면서도 재미있는 대회다 보니까 표정도 정말 밝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배로 가는 대회니까 가라앉으면 안 될 것 같고 이 경기 규칙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금 제 뒤로 이렇게 한강이 보이는데요. 네. 저 한강에 전환점이 있습니다. 이 전환점을 돌아서 오는 경주로 매 그 1등을 정하고 또 각 회차별 1등을 선정하고 전체 기록을 정해서 1, 2, 3등을 정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배가 뒤집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예. 구조원인과 인명 구조 요원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 이 안전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송 기자, 이 밖에도 이 한강공원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요. 이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 정보 좀 주실까요? 네, 한강공원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8월 19일까지 한강 몽땅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먼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여의도 한강공원과 반포 한강공원에서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이 열리고 있는데요. 네. 여의도에서는 전 세계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글로벌 야시장이 열리고요. 반포 한강공원에서는 야시장과 함께 영화제도 개최가 됩니다. 오늘은 라라랜드가 상영이 된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체험 행사 등 여러 가지 행사들이 열리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셔서 행사 일정표 확인해 보시고 이쪽에 오셔서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잠실 한강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송지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이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종이배 경주를 앞두고 있는 잠실 한강공원 연결해 봤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거주자 이모 씨를 비롯해 3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거실에 있던 스탠드 에어컨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구로구 구로동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연기를 흡입한 거주자 신모 씨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3층 복도에 천정 부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0시 30분쯤 관악구 봉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벽일부가 그을리고 가재 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서울 주요 상권의 공실률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년 전에 비해 1.1%포인트 올랐는데 이미 중대 형상가 10곳 중 한 곳은 비어있는 수치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2분기 서울 중대 형상가 공실률은 10.7%, 1년 전 9.6%에 비해 1.1%포인트 올랐습니다. 명동은 지난해 4%에서 6.4%로, 테헤란로는 9.3%에서 11.9%로 서울 평균보다 상승폭이 가팔랐습니다. 홍대 상권은 대형 쇼핑몰 여파로 소형 상가의 공실률이 17.2%에 달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13%포인트 이상 급등한 겁니다.
사드 사태로 인한 관광객 감소와 최저임금 인상, 경기 불황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은행 통계에서도 자영업 경기는 더 악화됐습니다. 7월 이후 향후 경기 전망 소비자 동향 지수에서 자영업자가 봉급 생활자보다 12%포인트 낮게 나타나 2008년 조사 이래 가장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의 서비스업 동향 조사 결과에서도 올 상반기 음식점과 주점업의 매출 총액은 6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상권 침체는 계속되며 공실률 증가는 서울 곳곳의 상권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강동구는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농업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꿀벌과 함께하는 양봉학교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높다고 합니다. 최근 새로운 주민들을 모집해 개강식을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벌통을 중심으로 옹기종기 모여있는 사람들. 수백 마리의 꿀벌이 운집한 벌통 속에 벌꿀집이 보입니다. 올 하반기 강동구 도시 양봉학교에 참여한 주민들이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동구의 도시농업 정책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2014년부터 양봉학교가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학교를 거쳐 벌꿀을 생산하는 양봉가로 변신한 주민들만 200여 명. 개강식이 열린 이날 주민들은 벌꿀에 대한 정보와 꿀 생산 과정 등 양봉과 관련된 이론 교육과 더불어 벌꿀 채밀 과정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지망생들이 많아요. 벌의 생태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벌의 습성과 현장 실습을 통해가지고 이론 교육이라 실습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벌꿀 채밀 과정은 주민들에게 흥미롭기만 합니다. 양봉가를 꿈꾸며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도 주민들의 학습 열의를 북돋게 합니다. 양봉을 이제 하고 싶어서 양봉업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실제적으로도 벌통을 열어보고 왕대에 대해 설명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양봉학교 수강생들은 올 11월까지 양봉가가 되기 위한 교육 과정을 받게 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구로구 동네 골목 곳곳에 꽃밭이 들어섰습니다. 알록달록 화려한 색상의 꽃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꽃밭이 만들어진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쓰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엄종규 기자가 그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주택이 밀집한 구로구의 한 골목길. 길을 따라 꽃 화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남구로 시장 입구 입간판 주변 공간에도 해바라기 꽃이 주민들을 맞이합니다. 비록 진짜 꽃은 아니지만 화사한 자태로 골목의 분위기마저 바꿔놓았습니다. 이렇게 꽃밭이 조성된 장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가 쌓여있던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쓰레기가 많이 쌓여갖고 냄새도 많이 났고 길에 쓰레기도 담배꽁초도 엄청 많이 버렸었어요. 근데 이거 해놓음으로써 많이 깨끗해졌어요. 결론은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마련된 꽃밭입니다. 이런 꽃밭이 구로구 내에 현재까지 6곳에 마련됐습니다. 우리 단속 요원도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정서를 살짝 터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무단 투기를 줄이는 방법이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꽃을 선택했습니다. 꽃밭 조성은 중국 동포들의 아이디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단 조성 작업과 비용 그리고 청소 등 관리까지 한중 다문화 봉사회가 맡았습니다. 이들은 꽃밭이 들어선 이후에도 무단 투기가 다시 발생할 걱정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단속 활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꽃밭의 효과는 긍정적입니다. 해바라기는 중국 분들이 참 조상같이 여기는 거예요. 거의 2달 동안 아직까지 봉투 하나 버린 거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특히나 우리 구로 사동 시민들 믿는다는 거. 꽃밭을 다 사랑한다. 전국적으로 다 행복하면 좋겠어요. 종량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중국 동포는 물론 일부 비양심적 내국인 주민들의 무단 투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구로구의 골목길. 화사한 꽃밭이 거리의 모습을 바꾸고 또 주민 간 갈등도 줄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도심에서 전통 예절을 배울 수 있는 서당이 종로구에 마련됐습니다. 충효예는 물론 우리나라 전통 문화도 익힐 수 있어 인기입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도련님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이들이 한옥에 모였습니다. 훈장 선생님의 가르침 아래 효에 대해 공부하고 한자도 따라 그려봅니다. 이어진 체험 시간, 우리나라 전통 무술인 국궁에 대해 배우고 직접 활을 쏘아보기도 합니다. 활쏘기 배우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효도하고 착하게 살아야 됐다고 생각했어요. 지난번에도 가운데 못 맞고 눈에 맞췄는데 계속 오늘은 혼자 쏠 때 아까 전에 내가 가운데를 맞춰가지고 좋았어요. 종로구가 2015년부터 매해 여름 겨울 방학마다 전통 문화공간 무계원에서 열고 있는 서당교실입니다. 충효, 예 등 기본 예절은 물론 국궁과 민화 그리기 등 전통 체험학습도 이뤄집니다. 오늘은 이제 첫날 애들이 먼저 부모님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효를 했어요. 근데 효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아이들이 잠깐이라도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대상인데 예절 교육의 기회가 적은 도시 아이들이 전통 교육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는 아이가 있을 만큼 인기도 높습니다. 서울에서 예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흔치도 않고 또 이렇게 한옥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절하는 방법을 좀 제대로 잘 좀 배웠으면 좋겠고. 도심 속 한옥에서 이뤄지는 서당교실.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 문화가 서당교실을 통해 다시 사랑받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여전히 한낮 폭염과 열대야는 이어지고 있지만 언제부턴가 아침 저녁으로 무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였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새삼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자연과 인간사의 섭리가 생각나는 금요일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